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나운서 TV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한번 녹음을 해봅니다. 어제 그 대출은 갚는 것 아니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었는데요. 이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자산을 증식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다시 한번 요약과 그다음에 좀 보완을 해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뭐 태풍이 온다고 하더니 여지없이 또 비가 오고 약간은 아침에 흐린 날씨네요. 집 앞에서 보는 전경이 너무 예뻐서 한번 영상에다가 올려봤습니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가장 어찌 보면 신중해야 할 것이 집을 마련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즉, 사람이 생활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알고 있잖아요. 매매, 그 다음에 전세, 월세. 그런데 우리가 돈이 처음부터 있으면 당연히 주택을 매매하겠죠.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차선책으로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우리는 반드시 주택을 한 채 정도는 매매해서 사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면 왜 전월세로 살 수도 있는데 꼭 매매를 해서 살아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월세나 전세로 살게 되는 경우와 다르게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대출금이 갚아지면서 집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이 남게 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시세 차익이죠. 좋은 입지에 좋은 자산을, 좋은 주택을 사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자산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일찍 장기간으로 받아서 최대한 늦게 갚는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집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대출금을 이용해서 갚지 말고 그 자산을 그 대출금을 굴려 나가서 어떤 수익을 발생시킬 것이냐. 우리가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 대출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즉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용하는 거죠. 단 레버리지를 일으킨 그 기간 동안 부지런히 돈을 굴려야 되겠죠. 또 내가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만 있다면, 즉 직장생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것이 마련되면 그것이 유지되는 동안도 레버리지를 유지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레버리지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종잣돈을 예를 들어 1억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10년을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0년을 모아야지 1억이라는 돈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1억이라는 돈과 10년 후에 1억이라는 돈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시간을 앞당기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요? 그 레버리지, 대출을 이용해서요. 그런데 그 대출 이용하는 것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이자도 낮은 대출이 무엇이냐?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기업이 회사를 운용할 때 자기 돈만 가지고 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도 회사를 운용하기 위해서 기업 대출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면 흑자인 겁니다. 우리 가정경제도 이가 똑같은 거예요. 대출 받아서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사 모으면 그 대출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이 나게 되면 그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물가 상승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다면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인 거거든요. 앞 세대보다 더 많은 돈이 찍어지지 않으면, 즉 화폐가 찍어지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다른 이름을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유지되려면 화폐가
계속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 화폐가 계속 발행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화폐의 희소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실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A라는 친구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어떤 다른 친구는 똑같은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평당가가 처음에 1,400만 원을 주고 들어갔던 그 아파트가 5년이 지난 지금 평당가가 2천만 원을 넘어가요. 그래서 평당가가 단순 계산해도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34평을 예를 들어 기준으로 해서 시세 차익이 얼마나 벌어졌냐라는 것을 따져보면 약 2억 정도가 넘게 오른 겁니다. 근데 그 전세로 살았던 사람은 어땠나요?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죠. 또 다른 그 집의 주인, 그 집주인이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해서 그분은 이자 하나 내지 않고 그 집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어떤 그 좋은 자산의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 내용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쉽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렵지 않게 내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룰을 잘 이해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좋은 주택을,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를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을 빌렸다. 그러면 요즘 원리금 균등상환을 한다고 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 대출금과 원금 이자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린 적금 넣지 않는 거예요. 적금 왜 넣겠습니까? 대출 원리금 갚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적금 왜 넣어요? 그 적금 모아가지고 나중에 집 사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아서 그 돈 모아가지고 실제로 집 사실까요? 한 20년 걸려서 4억을 모았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면 집값 어때요? 그때는 4억으로 집을 못 삽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두 개인 거예요. 먼저 20년이 걸려서 4억 모으기도 힘들거니와, 왜? 우리 10년 걸려서 1억 모으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20년 걸려서 4억 모은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다달이 뭐 180에서 200 정도는 저축을 해야 그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특성상 물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정작 그 돈을 모았다고 해도 그 목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멋진 결과가 나오는데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매달 100만 원씩 33년을 갚아 나간다고 해볼게요. 지금 100만 원을 갚으면서 느껴지는 이 부담과 20년, 30년 뒤에 다달이 100만 원씩을 갚을 때 부담감이 똑같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때 되면 매달 갚는 그 100만 원이 뭐 지금 느껴지는 50만 원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자산을 모아간다라면 매년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줄어드는데, 느낌상 그 체감되는 그 실물 경제로 봤을 때요. 그런데 이 사놓은 좋은 자산은 꾸준히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산이 증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좋은 집 마련하시고 그 집이, 사놓은 집이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그 즐거움을 만끽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웃으면서 찍었던 그 영상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컨텐츠여가지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